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이선, 영어로 발음하면 네이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천재적인 글솜씨를 가지고 있어 그의 소설과 글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혹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공한 작가 네이선이 자신은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 다시는 책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어딘가로 숨어버립니다. 그가 숨어 들어가 살기 시작한 곳은 보몽섬이라는 곳인데요. 보몽섬은 프랑스에 있는 작은 아름다운 섬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용한 섬이었습니다. 물론 프랑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섬으로 자유롭게 관광을 올 수는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보몽섬의 주민들이 다른 외부인들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눈초리가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이 보몽섬에 성공한 작가 네이선도 살기 시작한 건데요. 왜 그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는지, 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거부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외딴 섬에 숨어 살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작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작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네이선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힌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기욤 미소 작가님의 신작인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이라는 책입니다. 기욤 미소 작가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의 책은 한번 읽기 시작하면 절대로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마법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책 또한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 책을 산 지 한 1.5일 만에 다 읽어버린 것 같습니다. 즉, 이 책을 구매한 지 48시간도 안 돼서 다 읽게 되었다는 건데 이 책 또한 다른 책처럼 반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책 바로 전에 읽었던 기욤 미소 작가님의 책인 아가씨와 밤이라는 책에서는 등장한 반전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있었다고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정말 실망을 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반전이 계속해서 등장함에 따라서 이제 지루함이라든지 유치함에게 이게 뭐야, 이럴 줄 알았어 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줄거리에 이어서 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는 없습니다. 네이선 작가가 이 보몽섬에 숨어 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선에게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공 남성인 라파엘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라파엘도 이 네이슨처럼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자신이 쓴 소설들을 정말 많은 출판사에 제출해 봤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쓴 소설이 대단한 것 같은데 출판사들에서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라파엘은 자신이 쓴 소설을 꼭 네이슨에게 보여주어서 네이슨이 자신의 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은 보몽섬으로 직접 가서 네이슨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보몽섬에는 한 작은 책방이 있었는데요. 이 책방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라파엘은 바로 짐을 싸고 달려가 보몽섬의 한 책방에서 지내면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설을 싸들고 네이선의 집을 찾아가지만 네이선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라파엘 또한 거부를 합니다. 공격까지 하면서 그를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라파엘은 자신의 소설을 그의 집 안으로 던지며 한 번만 읽어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하지만 네이슨은 절대 읽지 않겠다며 라파엘을 쫓아내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네이슨이 어떻게 하다가 억지스러운 만남이라고 해야 할까나요? 아니면 우연스러운 만남이라고 해야 할까나요? 어쨌든지 간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성의 이름은 마틸다입니다. 마틸다를 만나고 나서 사람을 만나기를 거부했던 네이슨은 이 여성으로부터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람이나 사회로부터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네이슨이기 때문에 마틸다라는 여성이 왜 이렇게 자신에게 접근을 하는지, 왜 이렇게 자신에게 잘해주는지, 또 자신은 왜 이렇게 이 여성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마틸다와 그의 관계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네이슨이 자신이 절대로 발설하지 않았던, 여태까지 전혀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와 비밀들에 대한 많은 엮였던 실마리들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나눠드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의 줄거리는 나눠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줄거리는 이 책의 굉장히 앞부분일 뿐이고,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들과 다양한 인물들이 엉켜 있지만 점점 가면서 단서들이 팡팡팡 나타나면서 실타래가 술술 풀리는 그런 사이다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엉켜 있는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보다는 이게 술술 잘 풀려가면서 이런 거였구나 라는 시원한 마음이, 시원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나눠드리지 않고 느낌만 나눠드리려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몇 페이지 읽어보시고 이 책은 시간 도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스릴 소설이라든지 범죄 소설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있을 텐데요. 바로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나타난 살인 사건들은 좀 전보다 엽기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깜짝 놀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단서가 여러 가지가 나와도 도저히 누가 범인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끝까지 갈 때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끝나는 순간까지 정말 손에 땀이 잡히면서 이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욤미소 작가님의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이라는 소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작가로 계속해서 살아오신 기욤미소 작가님이 자신이 경험했던 작가로서의 경험이라든지 또 묻어나오는 느낌, 그리고 작가로 살아가면서 했던 상상들이 합쳐져서 나온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께 강추드리고요. 이 추운 겨울에 땀을 흘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